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의 은퇴 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나이에 느끼기엔 너무나 당혹스러운 감정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결혼 45년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이 집은 너무 넓고 고요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고독했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과 함께했던 제가 이제는 하루 종일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날들이 태반입니다. 새벽 6시면 습관적으로 눈이 떠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면 고요한 새벽 공기가 들어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치고 혼자 아침을 먹습니다. 점심 무렵이면 동네 정자에 나가 노인들과 장기를 두거나 화투를 칩니다. 저녁에는 TV 뉴스를 보다가 8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이 똑같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명절이 다가오는 것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갈 뿐입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저를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습니다. 마음은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이미 세월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 산책을 하고 잠들기 전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 제 삶은 마치 색이 바랜 흑백 사진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요양원 가실 생각 없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지만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저는 아직 정정합니다. 밥도 해먹고 청소도 하고 산책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는 걸까요?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거나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그들의 걱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았던 이 집, 자식들이 자라났던 이 집을. 여기에는 제 인생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던 어느 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하시겠어요? 주 3회 도시락 배달과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가 아직 스스로 밥을 해먹을 수 있고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식사 지원이 아니라 정기적인 안부 확인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 전 제 삶에 미나 씨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 어르신. 오늘부터 도시락 배달을 맡게 된 김미나입니다. 2월의 추운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밝은 미소를 지은 여성이 보온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단발머리에 깔끔한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어머, 목소리가 정정하시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으세요. 그녀의 첫 인상은 밝음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환하게 웃는 얼굴, 경쾌한 목소리. 얼마 만에 보는 밝은 미소인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차라도. 아, 감사하지만 다음 배달이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날 때 꼭 한 잔 얻어 마실게요. 어르신, 도시락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드시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또 뵐게요. 그렇게 그녀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져온 도시락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저를 위해 준비한 식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시락을 데워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식사를 했을까?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나 씨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정확히 오후 5시에 찾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도시락만 전달하고 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점차 현관에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좋죠? 산책 다녀오셨어요? 아니, 요즘은 귀찮아서. 그러시면 안 되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셔야 해요. 저도 아버지한테 맨날 산책하라고 잔소리하거든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 아들이 올해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다는 것. 원래는 회사를 다녔는데 몇 년 전에 그만뒀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이 일을 시작했죠. 훌륭하십니다. 아니에요. 어르신들을 뵈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날 무렵 미나 씨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진 어르신,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런가요? 네. 표정이 밝으세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사실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올 시간이 다가오니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밝은 모습이 좋아요. 처음 뵀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미나 씨가 도시락을 전달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선반을 정리하다가 의자에서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는 순간 미나 씨가 황급히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그녀의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미끄러웠나 봅니다. 어머, 정말 위험했어요. 혼자 높은 곳에서 일하시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미나 씨도 바쁘실 텐데. 바쁘지 않아요. 어르신 다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날 이후 미나 씨는 가끔 집 안일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에 전구를 갈아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겨주거나 창문 청소를 해주거나. 공식적인 업무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해주었습니다. 미나 씨, 이건 업무 범위가 아닐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 혼자 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거든요. 저는 그녀의 친절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된다고 스스로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봉사자일 뿐이고 저는 도움을 받는 노인일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저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4시 반쯤 되면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빗고 면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건 뭐 하는 짓인가? 일은 너무 노인이. 스스로를 비웃으면서도 저는 그 습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5시가 가까워지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면 서둘러 문을 열러 갔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정정하시네요. 그녀의 인사 한마디에 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미나 씨가 평소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시계만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5시 반이 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혀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시지. 정말 미안해요. 어르신이 기다리셨을 텐데.
혹시 걱정하신 건 아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녀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니요, 걱정은. 뭐. 말끝을 흐리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감정이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끝났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도 될까요? 너무 급하게 와서 목이 말라서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는 녹차를 내렸고 그녀는 제가 내어준 과자를 먹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글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 외로움보다는 쓸모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더 힘듭니다. 은퇴하고 나니 제가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어르신은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지금도 어르신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제자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는 다 잊었겠죠. 늙은 선생님 하나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의 영향은 평생 남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그분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따뜻한 눈빛.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단순히 봉사자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3달째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나 씨가 집안일을 도와줄 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선반을 닦으려 팔을 뻗을 때 드러나는 가느다란 손목,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살짝 찡그리는 표정, 청소를 마치고 이마에 땀을 닦을 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웃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 환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녀의 웃음은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밤마다 저는 자책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자신의 딸뻘 되는 여성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미나 씨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왔지만 핏줄기가 너무 거세서 옷이 다 젖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우산이 소용없네요. 정말 많이 오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저는 서둘러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미나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미안해했습니다. 바닥에 물이 다 떨어지네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옷부터 말리세요. 거실로 안내하며 저는 가슴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비를 맞아 촉촉했고 볼은 추위 때문인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45살의 중년 여성. 젊다고 할 수 없는 나이지만 제 눈에는 어떤 젊은 여자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긴 얼굴의 주름도 손등의 핏줄도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미안합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옷이 너무 젖었네요. 혹시 갈아입을 옷이 있을까요? 이러고 밖에 나가면 정말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안에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못한 옷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단정한 카디건과 바지를 꺼냈습니다.
손에 들자 아내의 향기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 씨 이거라도 입으세요. 제 아내 옷인데 보관해둔 거라 깨끗합니다. 어머,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아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뻐할 겁니다. 미나 씨는 옷을 받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몇 분 후 그녀가 아내의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왜인지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오래전부터 여기 살았던 사람처럼. 잘 맞나요? 네, 딱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나 씨가 가져온 도시락 외에 제가 급하게 만든 라면도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 젓가락을 드는 손, 가끔 제게 건네는 미소. 모든 것이 제 눈에 들어왔고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멈춰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마주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미나 씨 생각만 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붉어진 볼, 아내의 옷을 입은 모습, 식탁에 마주 앉아 웃던 얼굴. 그리고 그 이상의 생각들도 했습니다. 그녀를 안고 싶다는 생각.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생각.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다는 생각. 나는 지금 제정신인가?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욕망을 느끼다니.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아직 누군가를 욕망할 수 있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미나 씨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고마운 봉사자였다면 이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안일을 도와줄 때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뒤에서 그녀를 안는다면 어떨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면 어떨까? 그녀가 높은 곳을 청소할 때 저는 그녀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까지. 어르신, 여기 잡아주실래요? 네, 그러죠. 그녀의 허리를 잡는 순간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몸은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살아있었습니다. 이건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반응했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4달째 저는 미나 씨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서점에서 산 시집이었습니다. 그녀가 한번 시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르신, 이게 뭐예요? 그냥 감사의 표시입니다. 미나 씨가 매번 저를 챙겨주시니까. 어머, 이런 거 주시면 안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책을 받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그녀를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단 한 번만 안아본다면 어떨까? 그녀의 온기를 느껴본다면 어떨까?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꼭 쥔 주먹에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며 참았습니다. 미나 씨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5달째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미나 씨에게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미나 씨, 이번 금요일에 시간 되시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어르신,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아니요, 그냥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미나 씨도 배달하고 나면 허기지실 텐데 함께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더 오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 좀 해올까요? 아니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요리 좀 해보려고요. 그래요. 그럼 기대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금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목요일에는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소고기, 각종 채소, 과일까지. 이거 다 드실 거예요? 시장 아주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손님이 오셔서요. 어머, 누가 오시는데요? 따님이요. 아니, 그냥 아는 분이. 말끝을 흐리며 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손님이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부터 저는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불고기 양념을 하고 나물을 무치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때우던 식사인데 그날만큼은 30년 전 아내와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정성을 들였습니다. 오후 3시쯤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그릇들을 꺼내고 식탁보를 깔고 꽃병에 꽃까지 꽂았습니다. 너무 티가 나나 거울을 보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깔끔한 와이셔츠에 조끼를 입기로 했습니다. 오시가 가까워지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입이 말랐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젊은이 같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르신 왔어요. 문을 열자 미나 씨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약간 화장을 한 것 같았습니다. 옷도 조금 더 신경 쓴 티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어르신,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식탁을 본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레스토랑 같아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다니.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끔 도와줬거든요. 그때 배운 게 남아있나 봅니다. 부인께서 참 좋으셨겠어요. 아니요, 제가 더 좋았죠. 아내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미나 씨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도 외로우시죠? 네, 많이 외롭습니다. 저도요. 이혼하고 나서 계속 외로워요. 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대학생이 되니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혼자였고 저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 주말에는 뭐 하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집에서 쉬거나 가끔 친구들 만나거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혼자 걷기 심심해서요.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미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르신과 함께라면. 그날 밤 저는 너무 행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함께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벚꽃이 흩날리는 오솔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주변에는 연인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 집에만 있으면 아까워요. 우리는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젊은 시절 이야기, 재교사 생활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미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손이 차네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니, 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 주변에서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 씨. 네, 어르신? 저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뭐라고 하시려고 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 배달날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딸과 아버지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감정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6달째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나 씨가 도시락을 가져왔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뵀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그때는 정말 외로워 보이셨는데. 미나 씨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많이 해주셨죠. 저를 웃게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미나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르신 만나는 게 좋아요. 일하면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어르신이 제일 편해요. 정말요? 네, 어르신은 저를 봉사자로만 대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으로 대해주시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 씨. 네? 저는 미나 씨를 봉사자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미나 씨가 좋습니다. 그냥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좋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나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미안합니다. 이상한 말을 했네요. 이른이 넘은 늙은이가 무슨... 아니에요. 미나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어르신이 좋아요. 미나 씨. 처음에는 그냥 봉사 대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을 만나는 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어르신 생각이 나고 어르신이 혼자 계신 게 걱정되고. 그녀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미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나이 차이가 25살이에요. 어르신은 71살, 저는 45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 아들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저도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 감정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미나 씨도 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 차이, 주변의 시선, 현실적인 문제들, 모든 것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확실합니다. 저는 미나 씨를 사랑합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녀가 없는 날은 하루가 너무 깁니다. 그리고 욕망도 있습니다. 그녀를 안고 싶고 그녀의 손을 잡고 싶고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그날 비에 젖은 그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내의 옷을 입고 식탁에 앉아있던 그녀를 보았을 때, 공원에서 손을 잡고 있을 때, 저는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녀의 볼에 입 맞추고 그녀에게 제 모든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그녀가 저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지금 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그녀에게 제 진심을 전하고 함께할 것을 제안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멈춰야 할까요? 이 이상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선을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해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이 넘은 노인이 사랑을 꿈꾸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나이 차이가 큰 사랑은 시작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건강한 지금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더 절실합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항상 옳은 것만 가르쳤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들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그녀를 원합니다. 그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미나 씨도 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늙은이가 철없이 뭘 한다는 비난, 그녀의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제 자식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포기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물러서시겠습니까? 나이를 이유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이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나 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온기. 모든 것이 그립고 모든 것이 간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녀가 다시 도시락을 가져올 겁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처럼 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진심을 더 솔직하게 표현해야 할까요? 혹시 그녀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조언을 기다립니다.